교수님 이번 10회 행사 어떻게 참석하게 됐는지 그거부터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그 종전 선언이나 북한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미에 대해서 발언을 하려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북한이 이제 미사일 7발을 쏘아 올렸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게 됐는데 트럼프 정부하고 비교할 때 어떤 것 같습니까?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도 기억하시지만 2017년도에는 그 첫 해에 북한이 ICBM도 탄도미사일도 3발이나 쏘고 핵실험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슷한 정세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김일성 탄생 110주년이고 김정일 탄생 80주년이고 또 김정은 집권한 지 이제 10주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월 달에 또 다시 미사일을 쏘고 심지어 ICBM 미사일도 쏠 수 있다고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인 일부 후원자들이 여기 미국 정치인들을 섭렵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예를 들면 브래드 셔먼 의원이라든지 이런 의원들 통해서 그래서 종전선언. 그래서 한국이 아니라 이렇게 미국 쪽으로 한국 정치권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이제 미국 정치에도 이제 진출을 해서 후원금 많이 주면서 정책을 약간 진보 진영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려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종전선언도 결의안이 발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종전선언보다도 오히려 앞서간 한 걸음 더 나간 평화조약에 대한 그 결의문이 지금 상정됐잖아요. 글쎄요, 평화라는 게 이렇게 지난 70년간 대립관계에 있는 한반도 정세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진정한 평화가 조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오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힘의 균형으로 지켜지는 거지 그 한반도 정세를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도요. 19세기 말에 제1청일전쟁 이후에 한반도는 한국전쟁 1950년도에 한국전쟁 전까지 5번의 큰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한반도는 최초의 그 청일전쟁하고 그리고 또 러일전쟁 또 제2의 두 번째 청일전쟁, 중일전쟁, 또 러일전쟁, 태평양전쟁 등 그냥 화약고였습니다. 한반도는. 그런데 지난 70년간엔 주한미군도 주둔하고 또 한미 동맹 덕분에 실제적인 평화가 지켜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좀 여러 번 북한이 도발도 했고 몇백 번 했죠 사실. 진정한 평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놀라운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상 유지라도 해야지 평화조약을 성급하게 체결한 이후에는 유엔사가 해체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유엔사라는 조직은 북한이 한국을 침범한 이후에 유엔 안보리 결의문에 따라서 조성이 됐습니다. 한국을 지키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유엔사가 창설이 됐습니다.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면 이제 전쟁은 형식적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유엔사의 존재 명분이 사라집니다. 그 이후에는 주한미군의 또 명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하고 북한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했는데 왜 아직도 미군이 한국에 남아있냐. 또 가끔 미군들도 범죄도 저지르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말썽을 부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평화조약을 성급하게 체결한 이후에는 북한한테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국적으로는 미군 철수를 원하는 거죠? 미군을 철수시키고 그거는 1972년부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계속 미군 철수하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고 또 평화조약도 체결하자고 70년대 초반에 닉슨 대통령하고 모택동 미중 관계가 좀 나아지면서부터 그때부터 김일성이 여러 하버드 업대 학자도 불러가지고 얘기도 하고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지 미국 기자들도 접견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평화 공세를 펼친 거죠, 김일성이. 그러고 나서 2000년도에는 김정일이 집권 후 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집권한 후에 6년간 한 걸음도 북한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해외 지도자, 해외 정상하고 만난 적도 없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2000년도 6년 이후, 집권 6년 이후 2000년도
9월 달에 중국에 나타났어요. 이유는 그 다음 달인 6월에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한 이후에 그 다음 달 7월에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어 푸틴 대통령을 또 접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달에는 조명록 차수였나요? 또 특사를 클린턴 대통령 백악관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클린턴 대통령 보고 방북하시라고. 그래서 불과 한 2주 후에 국무장관이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 장관이 방북을 했죠. 이러한 그 각본이 김정은 시대에도 거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집권 후 6년 동안 아무하고도 안 만나다가 갑자기 2018년도에 여동생 김여정을 평창 올림픽에 보내고 그러고 나서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정상회담 하자고 제안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이제 중국도 최초로 방문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해외 정상들하고 악수하고 뭐 또 미소를 띈다고 진정한 북한의 그런 위협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일종의 그냥 뭐 샤레이드 뭐 평화 공세라고 봅니다. 허위 평화 공세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 조약을 체결하면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주한미군의 명분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본격적으로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태가 한반도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냉전적인 사고 발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냉전 콜드워의 구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한 캠프고 같은 편이고 그러고 나서 동북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과 한국과 이제 미국이 다른 편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가 국제법을 완전히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거를 북한이나 중국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기회라고 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뭐 핵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도 거의 속수무책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이러한 전쟁이 어떻게 뭐 유럽에서 벌어지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놀라워하고 계시잖아요. 한반도에서 이러한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북한도 이러한 식으로 뭐 한국을 또 침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고 또 핵 공갈로 뭐 평화협정 체결하자 아예 그냥 속국으로 뭐 살아라 이런 식으로 언젠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렇게 하나로 뭉치는 그런 모양새 같은데 얼마 전에 또 엄청난 규모의 천연가스 딜도 이루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거의 이제 전에 없는 동맹국으로 이렇게 발전했나요? 그들의 아직 동맹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 공동의 적이라는 게 공동의 그 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러시아와 중국은 뭐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대만을 다시 흡수할 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반대하고 그 중간에 중국의 그 국익에 위협을 끼친다고 보는 상대가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러시아로 인해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이러한 그 뭐 발상은 중국한테 유리하죠. 며칠 전에 뭐 뉴욕타임스 기사를 봤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침범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한 고급 정보를 중국 정부하고 공유하면서 좀 도와달라. 중국의 영향으로 러시아를 좀 통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푸틴 대통령한테 중국이 그대로 넘겼다고 합니다. 그걸 봤어요. 네네. 그런 걸 보면 아닌가? 아니 뭐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 있는 대로 그래도 노력은 한 거지만 중국한테 그런 고급 정보를 넘기면 그게 어디 갈 거라고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어야죠. 알면서도 한 것 같아요. 바이든 정부 너무 불안하지 않아요? 지금 뭐든지 국내 정책도 그렇고 해외 정책도 그렇고 대단히 좀 불안해지는. 네, 그렇습니다. 2021년 8월 아프간 철수할 때부터 모양이 참 안 좋았죠. 국제적인 망신이었죠. 많은 미국 시민들도 실망을 하고 그러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보더라도 이게 뭐 바이든 행정부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볼 수는 없죠. 푸틴이 치밀히 계획을 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역시 이 공화당에서는 뭐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이런 일이 절대로 없었을 거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그 논리가 뭐 완벽한 논리는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먹힌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그 정말 시련이자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워낙에 좀 세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북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위기에 있었잖아요. 2017년에 그 전함 화염과 분노 예, 뭐 이런 예, 그래서 트럼프 제가 볼 땐 트럼프 성격상 아마 쳤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백다운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북한 간 정상회담도 뭐 어떻게 보면 그때 이루어지긴 북한에서 요청을 했잖아요. 한국 쪽에 SOS를 친 건데 그 평화는 이게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 트럼프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줬잖아요. Peace through strength.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평화는 특히 뭐 평화로운 국가들끼리는 힘의 균형이 필요 없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지만 이러한 러시아나 수정주의 국가인 중국 또 북한하고는 뭐 유화 정책을 펼쳐가지고 평화를 지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힘의 균형, 힘으로 북한이나 중국을 견제를 해야지 네, 평화는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